여러분 반갑습니다. 비가 참 많이 오네. 비가 참 많이 옵니다. 무슨 하늘에 뭐 구멍이 뚫리는가 하루 종일 오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있는 곳에 비도 참 많이 오고. 다들 장마 피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중대장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게 되네요. 다른 이야기부터 하고 중대장 이야기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중대장 이야기부터 꺼내려고 합니다. 또 마침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친구를 제가 만났고, 그분은 앞전 영상에 나왔던 김미시, 이분은 형제온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. 왜냐하면 형제이라는 곳은 신입소대 있다가 신입소대에 한 1주, 2주 정도 있습니다. 신입으로 들어오면 형제는 이제 저거 말로는 단속이고, 영문도 모르고 잡혀온 사람들이 신입소대에 있습니다. 거기서는 이제 서신도 보내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래가 안 되면, 기가 조치가 안 되면 전부 소대 배치가 됩니다. 소대 배치가 되는데, 소대 배치가 되면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머리를 빡빡 깎습니다. 그냥 빡빡 밉니다.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미씨가 이발소에 있었습니다. 이발소에 계셨는데, 많은 사람들이 미씨를 기억을 다 하더라고. 이발소에 여자다고 해봤자 태숙이 누나하고 미씨하고 또 한 번 더 있었는 걸로 기억하는데, 그분은 제가 솔직히 기억이 안 나고, 뭐를래야 그냥 김미희 이발소 하면 막 거의 다 기억을 하는 거고. 그리고 또 이제 이 형제언니를 알리는 사람 중에 여성분 나와가 이야기하는데, 그분 이야기하는 언니들 머리들이고, 그분 또 우연찮게 또 이 이야기를 해갖고 그러는가, 이래 이제 중대장 이야기를 제가 이제 시작해보려 합니다. 시작해보려고. 일단은 중대장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선도실에 가게 된 동기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남들 모르는 남들은 니는 편했잖아. 하지만도 선도실 거기는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었고, 그 과정도 모르고 입을 한 번 놀리는 사람들 진짜 과정이 힘들었어요. 아니, 입을 놀리는 여것들보다는 내가 더 많이 맞았고, 중대장한테. 입을 놀리는 여것들보다는 내가 고생을 더 많이 했고. 80년도에 이야기를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원내에서 87년까지 중대장 선도실 소집하기 전까지는 내같이 내만큼 고생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. 전부 다 원내에서 시간 때우기 작업하고 일하고 이랬지. 그 과정을 제가 선도실에 가게 된 과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선도실에 가게 된 동기가, 제가 예전 어떤 영상에서도 제가 석공을 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. 석공. 그 당시에 진우, 문철이, 조용, 그 다음에 4명 석공 데모들을 했습니다. 그 당시에 석공 데모들.
석공이 뭐냐면 형정이,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형정이 전체가 돌산입니다. 돌산. 지금 유엔아이 자리 있는 그 자리가 거의 돌산입니다. 거기에 축대들 사야 되니까 형정이 이제 울타리를 쳐야 하니까. 그 한 번씩 이제 장마 때 되면 이 지금처럼 이 산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하면 축대가 무너지고 그랬습니다. 그때 84년도인가 83년도인가 그때 한번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희한하게 저도 마다리 지고 이래 앉아 막 공사를 하다가 저하고 진우, 또 오소대 문철이, 조용 이렇게 4명이 석공 데모드도 차출됐습니다. 석공 데모드 차출대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이게 노미, 무노미, 대강, 속고치, 정, 그 다음에 한마지. 도들 깨는 순서가 있더라고, 그것도. 도들 깨는 순서가 있더라고. 처음에 노미질을 갖다 이래 해가. 망치도 노미질을 무노미질 하고, 대강 앉아 질하고, 속고지질을 하고, 이 지푸라기를 갖다가 정 속에 넣어가지고, 이래 한마를 때리면 그 큰 바위가 쩍쩍 갈라집니다. 쩍쩍 갈라져. 쩍쩍 갈라져.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신기했고, 너무 신기했고. 또 이걸 노미질 제가 해가 어느 주에 숙달이 되니까 이제 저희들도 돈을 깼습니다. 데모들도 망치하고 이제 다 주니 연장을 다 주니까 그 큰 돌들이 깨지는 걸 보고 참 뭐 해야 되나 신기했어요. 진짜 정말 신기했어요. 정말 신기했어요. 그 안에서 수정도 나오고 난 돌 속에서 수정이 나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.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고 그게 뭐가 힘드나요 뭐라도 지금 철공소나 이런 데 가면 가죽장갑을 끼는 게 있을 겁니다. 세모장갑. 그게 아침에 우리가 한 클레씩 받아가면 우리가 저녁 때쯤 되면 그 장갑이 그냥 일반 면장갑처럼 허물허물해집니다. 그 두꺼운 장갑이. 지금도 제 손가락에, 엄지손가락에, 왼손, 엄지손가락에 흉터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오른손으로 망치질을 하니까 놈이는 들고 왼손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이래 하다 보면 따까리가 앉았는데 좀 낯설라 하면 또 때려가지고 또 따까리가 생기고 그리고 발가락에도 또 상처가 있습니다. 그 돈을 갖다 저희들이 데모들이 날라야 되고 발가락에도 아직까지 상처가 있습니다. 그때 당시에 한번 보자. 저 같은 경우는 차가비형 데모들을 했고 진우는 영지형 데모들을 했고 그리고 문철이 이 양반은 용지형 데모들을 했고 조용야가 중대장 데모들을 한 것 같아요. 중대장 데모를 했고 근데 이제 그게 숙달이 되니까 이제 형전에 이래 축대가 무너지고 하면 어김없이 저희들이 이제 그 차출로 떼고 그랬습니다. 차출로 돼가지고 석공 디모드. 만약에 형제원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면 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거기서 더들 깨고 있겠죠. 더들 깨고 있겠죠. 참 힘들었어요. 그때 당시에.
그때 당시 그 공사 일부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 다 작업 안 할 때 우리는 또 따로 올라가가지고 공사를 하고 했어요. 돈을 깨고 했으니까. 그리고 제가 오소대에 있었는데 오소대가 출력소대입니다. 외부 작업소대. 오소대가 뭐 하는 곳이냐면 겨울 되면 김해 지금 제 기억으로는 명지 저쪽인가 배추밭 배추 수확 끝나고 나면 시래기 쭉 오고 밭에서 그때 당시에는 시래기가 흔했잖아요. 뭐 밭주인들이 그냥 갖고 갈 정도였으니까. 그리고 지금 송도 어시장 공동 어시장 거기 경매 끝나고 나면 남는 거 뭐 돈을 주고 사는지 몰라도 생선 가지고 오고 또 미군 하얄리아 부대 거기 이제 폐지 재활용품 지금 이야기하면 재활용품이죠. 이면지 같은 거 주워오고 군복 같은 거 주워오고 쓸만한 거 앉아 그거 주워갖고 또 지금 연안부 부산 연안부두죠. 연안부두 옆에 보면 부산항 그쪽에 보면 배가 들어오고 나면 폐목 나무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. 그거 수거하러 가고 진짜 지금 말 그렇게 뭐 니는 편했다 하시는 분들 그냥 여러분들은 원내에서 무슨 어떤 작업을 하고 있죠. 뭐. 나는 똑같은 형편 식구지만도 당신들보다는 고생을 더 했던 것 같아요. 고생을. 1차 이제 84년도인가 83년도 그때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그랬을 때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진우가 선도실에 차출이 됐는데 도망을 갔습니다. 참 보고 싶은 친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. 한 사람. 진우란 양반이 어릴 때 그 형편이 있으면서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이게 부분 탈모가 있어가지고 참 마음 아픈 친구죠. 또 장난도 많이 친 기억도 나고 이 머리가 빠지니까 연고를 발라주는 척 하면서 막 머리 때리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 친구인데 형전에서 유일하게 일반 원생들 중에서 모자를 쉬고 다녔던 아니네 사소대 또 준수답고 준수 맞을 거예요. 조장하시던 분 그분도 모자를 쉬고 다녔구나. 일반 소대원이 모자를 쉰 사람 중은 준수란 양반하고 진우가 유일한 참 보고 싶은 친구입니다. 이 친구는 의무실에도 저하고 같이 있어요. 그리고 문철이 진우 다음에 문철이라는 양반이 이제 선도실 소지도 뽑혔습니다. 소지 뽑혀가지고 갔는데 이 양반도 도망을 갔고 이 양반이 성이 김문철일 거예요. 제가 좀 어지를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은 참 보고 싶어요. 이분 또 선도실 소지하다 앉아 도망을 가셨고 그 다음에 조용이란 분이 또 선도실 소지를 했습니다. 조용 이분은 저하고 가끔씩 연락도 합니다. 지금도 제 영상에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서로 시간이 안 맞아. 솔직히 조용 이분은 제가 존경을 합니다. 이분 또 내하고 비슷한 환경 일기인데 청주원에 선도실 있다가 도망가고 나서 물론 자기 직업도 있겠죠. 그런 자세한 얘기는 뭐 전화상으로 안 했는데
매번 봉사활동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. 네. 내가 그 모습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. 어릴 때야 같이 장난도 치고 놀고 이랬지만도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한 해 뒤에 거치는 게 제가 처음 만났을 당시 10년, 8년 전인가? 이때도 자율방법 활동을 하시고 뭐 어디 봉사 다니고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. 나는 그냥 친구지만도 존경을 해요. 존경. 그 다음에 먼저 제가 선도실에 차출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고생의 대가라고 해야 되나? 중대장이 고생의 대가라고 해야 되겠죠. 어린 나이에 그렇게 힘든 일을 견뎌내고 그랬습니다. 근데 뭐 선도실에 있으니까 저는 도망을 안 갔습니다. 갈 데가 없었고 갈 데가 없으니까 도망을 안 갔겠죠. 당연히. 진짜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선도실에 내가 들어가기 전 과정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. 응? 그러니까 모르고 말 함부로 하시는 분들 고생으로 따지보면 당신들보다는 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. 진짜. 선도실에 있을 때가 막연하게 편했다. 선도실에 있을 때는 편했지. 선도실에 있을 때는. 맞아. 할 짓이 없으니까. 근데 나는 경비들 시간 되면 빵, 콩국을 갖다 주고, 또 시간 되면 담배 갖다 주고. 거의 선도실 2층이 보면 도서실이었습니다. 도서실. 형제 원내 도서관이었습니다. 거기서 책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. 그때 당시. 거의 하루 일과들 그 시간 외에는 중대장 사택에 가기 전까지. 그 과정이 여러분들은 내보고 편했다고 하시는 분들 그 과정이 힘들었습니다.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도 실감이 안 나겠지만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. 형제온 그 겨울 옷 그거 뜨겁지도 않은 거 그 행한 배추밭에 가가 시래기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. 원내에 있으면서 따뜻한 데 있으면서 진짜 제가 선도실에 가게 된 동기가 그게요. 그게 노력의 고생의 대가였던 것 같습니다. 고생의 대가. 뭐 제가 형제네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선도실에 안 데리고 갑니다. 그거는 여러분들 더 잘 알잖아요. 더 잘 아실 겁니다. 네? 말 함부로 하지 말고. 제가 선도실에 가게 된 동기는 그렇게 해서 선도실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. 일반 내 또래 애들보다는 제가 고생을 참 된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선도실에 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, 다음 이걸 빨리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.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빨리 이 일을 해야, 이 이야기를 해야 풀어야
억울하신 분들이 또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고맙습니다. 고맙고 비 많이 옵니다. 비 많이 오고 하니 장마에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